마지막으로 해석 암이니까 이 안 속에서 이렇게 해석층이 쌓인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부정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지표가 인기되고 통화 침식되면서 이 땅 속에 있던 화석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표의 노출, 지각 변동으로 지표에 노출되면서 화석으로 발견된다. 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읽어보면 돼. 매몰되고 퇴적되고 지표에 노출된다. 중요한 거는 여기 조건,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네 가지 있잖아. 그래서 객관식으로 나오기 좋아. 하나 다른 점, 특히 첫 번째 읽어보면은 뼈나 이빨, 껍데기와 같은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말랑말랑한 부분밖에 없으면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단단한 부분만 화석으로 남기가 쉬워. 두 번째는 생명체가 죽은 다음에 퇴적물에 빨리 묻혀야 된다. 빨리 묻히지 않으면 부패되거든. 그래서 꼭 빨리 묻혀야 돼. 세 번째는 원래 성분이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된다. 여기 빨리 묻혀야 한다고 치고 화석화 작용은 왼쪽을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생물을 이루는 원래 성분이 재결정되거나 광물질로 치환되거나 산소 성분만 남아서 단단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화석이 우리가 아는 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은 이 상태로 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게 다 빠져나가고 다른 성분이 채워 들어가. 그러니까 껍데기만 그대로인 거고 여기 써져 있다시피 광물질이나 산소 성분만 남아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려. 그래서 껍데기만 모양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야. 이런 작용을 이제 화석화 작용이라고 해. 단단해지는 작용. 그리고 네 번째는 퇴적암이 생성된 후 심한 지각 변동이나 변성 작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 당연하다. 받으면은 훼손되겠지. 화석이 부서지겠지. 그래서 뭐 이용하는 거는 지층의 대비 및 지질시대의 구분. 저번에 했던 것처럼 화석에 의한 대비 기억나지? 아니면 뭐 고기후 및 과거의 수력 분포 추정. 이것도 할 거고 생물 진화의 증거, 에너지 자원의 탐사 등이 있대요. 여기는 가볍게 보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거 두 가지. 화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표준화석이랑 시상화석. 표준화석은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어. 기억나? 표준화석, 시상화석. 표준화석은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시대 구분 밑줄. 지층 대비할 때 화석에 의한 대비에서 표준화석이 나왔었지. 그래서 특정 시대에만 살다가 빨리 멸종한 애들을 이제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고생대, 삼엽충양, 강추충, 중생대, 암모나이트나 공룡, 신생대, 화폐석이나 매머드. 여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우리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왜냐면 이 시대에만 살다가 멸종했으니까. 이런 애들이 표준화석. 조건을 외워줘야 돼. 생존기간이 짧고 이 고생대라는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 특정 시기에만 살았으니까 생존 기간이 짧은 거야. 다음에 개체수가 많으면 이 시대에는 얘네들이 대부분 다 이루고 있었던 거지. 아니 분포 면적도 넓어야 한대. 그 다음에 시승화석을 보면은 생물이 살았던 당시에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인 거야. 환경. 특정 시대에만 살다가 멸종된 애가 아니야. 그래서 생존 기간이 길어. 예시로 보면 산호나 고사리, 우리 항상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지. 얘네들은 우리가 지금도 볼 수가 있어. 고사리 먹기도 하고 산호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생존 기간이 고생대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있으니까 엄청 긴 거지. 아니 분포 면적은 좁아. 왜냐면 특정 환경에서만 사는 애니까. 다음에 환경 변화에 민감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산호는 어떤 환경에서, 고사리는 어떤 환경에서 이런 거 다 외워줘야 돼. 따뜻하고 얕은 바다. 고사리는 온난 다습한 육지원.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와 사실. 밑에 조개까지도 있는데 얘도 사실 잘 안 나오고 이거 두 개만 외워줘도 돼. 시상화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맨 밑에 그림처럼 이 그림이 제 단골 그림이야. 뭐 여기를 가려서 앉을 때도 있고 여기를 앉을 때도 있고 이 동그라미를 가려서 어디가 시상이고 어디가 표준인지 적어라 이렇게 할 때도 있으니까 얘네 특징을 이렇게 줘야겠지. 생존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은 거는 시상, 분포 면적이 넓고 생존기간이 짧은 애는 표준. 이렇게 표준화석은 원실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시상화석은 환경을 구분하는 화석. 그래서 짧고 넓어야 된다. 얘는 길고 좁아야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고기후 연구. 고기후라는 거는 옛날 기후를 말하는 거야. 지금 기후는 뭐 우리 지금 기상청도 있고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기후 예측하기 쉽잖아. 근데 이 옛날 기후는 우리가 어떻게 예측해야 할까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6가지 방법이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나 코어 분석. 이 파트만 좀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면 돼. 일단 첫 번째 화석 연구. 당연하죠. 시석 화석의 종류와 구조로부터 과거의 환경을 추정한다. 근데 지금 기후로 표준화적으로 기후를 추측할 수는 없어. 시석 화석은 환경을 추정하는 이제 화석이니까 얘로는 기후를 판단할 수 있지. 고사리는 이런 기후에서 서식하였으므로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면은 그 당시 기후가 온난 수준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나무의 나이테 개수와 폭을 연구하여서 또 기온이랑 강수량 변화를 추정할 수 있어. 나이테는 이런 그림이잖아. 나무 반으로 자르면은 이런 무늬 나타나잖아. 근데 이 무늬에 이 동그라미의 폭과 폭, 이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았던 환경인 거야. 그래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 나이테의 폭이 넓고 밀도가 작아진다. 대신 얘는 특징이 비교적 가까운 과거까지의 기후만 알아낼 수 있어. 왜냐면 나무 자체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몇백 년 정도 살 거란 말이야. 너무 먼 1억 년 전 과거를 나무 가지고 알 수는 없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꽃가루 화석 연구. 꽃가루 화석의 종류를 분석하면은 기후와 식물의 분포 등을 알 수 있대. 이거는 뭐 침엽수 식물의 꽃가루. 그러면 좀 기후가 산림 있을 것이고, 뭐 화엽수 식물의 꽃가루를 보면은 기후가 좀 온난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거야. 이것도 그냥 이렇게 알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석순은 이제 동굴에서 뭐 이렇게 고드름처럼 위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고드름 모양인데 이 밑에서 자라는 거. 동굴에서 발견할 수 있어. 이런 애들을 석순이라고 하는데 뭐 탄탄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네들도 따뜻할수록 길게 자라. 방사성 탄소를 이용하여, 왜냐면 얘는 탄산칼슘이니까 탄소가 들어있잖아. 그 얘를 이용하여 생성 시기를 추정하고 뭐 산소 동위 원소비를 이용하여서 생성난 시 기온을 추정한다. 또 따뜻할수록 잘 자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 여기는 오른쪽에다가 내가 그리는 그림을 그려줘. 일단 탄소는 안정하려면 양성사 8개, 중성자 8개에서 16산소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런 안정한 산소만 있는 게 아니라 동위원소가 어디든 존재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산소가 있다고 할게. 얘는 양성자 8개, 중성자 10개. 16산소로 만들어진 H2O도 있을 거고 18산소 만들어진 H2O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바다 안에는 16산소랑 18산소가 둘 다 있어. 그럼 내가 기준을 기온이 낮을 때를 기준으로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 기온이 낮을 때 일단 기온이 낮으면은 증발하기가 힘들어. 물이 증발되니까. 그래서 우리 겨울방학 때 배웠지만 뭐 구름도 잘 만들어지지 않았지. 기온이 높을 때 증발을 많이 하니까 구름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어쨌든 증발을 하긴 하는데 그 수치가 적겠지. 한 16산소가 이만큼 증발한다고 치면은 18산소는 질량 자체가 더 무겁잖아. 2가 더 크잖아. 그래서 증발을 더 조금 해. 한 요만큼? 어쨌든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이 대기 중에 산소 동위 원소비를 물어볼 수 있어. 산소 동위 원소비는 항상 16산소가 분모에 있는 거고 18산소가 분자에 있는 거야. 이 산소 동위 원소비를 한번 추측해보자. 대기 중이라고 물어보면은 이 구름 속에 16산소와 18산소를
돌려서 빙하를 만든 거니까 이 빙하에도 산소동의 원소비가 똑같이 작아. 이 구름이랑 빙하는 똑같아. 가지고 있는 산소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 해수나 해양 태정. 얘 산소동의 원소. 그럼 이제는 물속에서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물속에서는 16산소가 더 많이 빠져나갔어. 그럼 양이 많이 적어지겠지? 18산소는 적게 증발했으니까 양이 조금 더 많을 거야. 그러면 분자가 더 크겠지. 그래서 해수나 해양태적물에서 산소동의 원소비를 물어본다면 저렇게 반대로 커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내가 일반화해서 써줄게. 기온이 낮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높을 때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그러면 옆에다가 적어주면은 산소동 원소비는 기온이랑 항상 비례합니다. 기온이 낮을 때 적으니까 비례해. 그 다음에 해수나 해양태종물 아니 뭐 해양생물의 껍질 이렇게도 물어. 이 워딩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냥 이 해양이랑 관련된 거는 다 이 밑에라고 생각하면 다양하게 나오거든. 해수 속, 뭐 해양태종물 속 산소동의 원소, 뭐 해양생물의 껍질 속 산소동의 원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와. 그럼 얘 산소동의 원소비는 기온이랑 반비례하는 이 오른쪽 거를 초록색 부분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제 빙하 포함해서 보면은 뭐 빙하에 포함된 공기로부터 과거대기 성분을 파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빙하에 꽃가루가 포함되어 있어서 다시 환경 추정할 수 있다. 이건 아까 꽃가루 연구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고, 그다음 여기 산소동의 원소비를 이용하여서 기온을 추정할 수 있다. 이게 내가 지금 하나는 여기. 만약에 빙하의 산소동의 원소비가 낮으면은 기온도 낮았겠구나 추정을 하는 거지. 뭐 이런 게 포함될 수 있대 빙하 포함에는. 그다음 유공충 화석이 바로 바다에 사는 생물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봐. 바다에서 살았던 유공충 껍데기의 산소동의 원소비. 그럼 얘는 이제 빙하랑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 이 산소동의 원소비가 높으면은 온도, 기온이 낮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 이 정도 기억해주면 되고요. 다음에 밑에 봅시다. 지질시대의 기후를 지금 간단하게만 기후만 보는 거야. 여기 보면은 뭐 다양하지 말이 뭐 성칸브리아 시대, 캄브리아 기후, 오르도비스 기후 말이 많잖아. 일단 기후니까 이 밑에만 볼게. 지금 중생대는 대체로 온난했어. 어디야? 여기만. 여기는 온난했기 때문에 중생대만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어. 고생대 있고 신생대도 마지막에 이렇게 한 4번의 빙하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그림으로는 표시가 안 나지만 얘를 확대해서 보면은 엄청 이렇게 들쑥날쑥해. 그래서 뭐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빙하기가 있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중생대에서 살짝 이렇게 한랭해지는 구간이 오잖아. 그럼 여기서 빙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빙하기는 항상 현재 기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후 봐봐. 여기야 여기. 그러면 아무리 한랭했어도 지금 기후보다는 훨씬 높아. 그러니까 빙하기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나머지는 달래길 때 엄청 내려오지. 여기도 그렇고. 달라. 중생대는 계속 온난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아무리 한랭한 부분이 있어도 그건 상대적인 거니까.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럼 여기가 내가 방금 그림으로 설명해줬던 그 내용이에요. 이거 그냥 글씨로만 보면 이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음 여기 봅시다.
지질시대 밑쪽 지질시대 구분 한번 보면은 일단 지질시대는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이 전체 기간을 지질시대라고 한대. 그러니까 지구가 맨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간. 그러니까 너무 길잖아. 46억 년이래. 그러면 구분을 해야겠지? 어느 시대, 어느 시대.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나가는 기준을 봅시다. 첫 번째는 생물계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화. 여기 밑줄 서로. 대규모 지각변동. 여기도 밑줄. 많은 종류의 생물이 갑자기 전멸하거나 갑자기 튀어나온 시기를 경계로 구분했대. 그 다음에 또 대규모 지각 변동 읽어보면은 상하지층의 시간 차이가 크고 화석의 종류가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을 또 경계로 구분을 했대. 주로 부정한 면이 경계래요. 상하지층 사이의 시간 간격이 크니까. 뭐 이것도 그렇구나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지질시대의 구분 단위는 누대, 대, 기, 마지막으로 뭐 세까지 있어. 근데 우리가 세까지 배울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보기에서 누대, 대, 기, 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어. 그게 맞는 말인데 처음 봐서 틀렸다고 할까봐 그냥 써주세요. 근데 우리 기까지만 배울 거야. 자세하게는. 행정구역 나누는 거랑 똑같아. 어떤 시, 어떤 구, 어떤 동 하는 것처럼 똑같이 지질시대도 누대, 대, 기, 세로 구분을 하는데, 그 누대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단위로 생물체가 없거나 뭐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석탄코리아 시대와 화석이 풍부하게 산출되는 현생 누대로 구분한대. 그러니까 누대라는 것 자체가 총 3개가 있어. 희생 누대. 끝에 밑에 그림 있으니까 안 줘도 돼. 원생 누대. 현생 누대. 그러니까 총 46억 년을 이 3개의 누대로 나눠. 근데 시생이랑 원생은 합쳐서 석탄코리아 시대라고 부르는 거야. 이때는 화성이나 생물체가 거의 없어서 발견되지도 않는데 그거랑 화석이 풍부하게 산출되는 현생 누대로 나눈 거지. 이거 2개 이해. 석탄코리아 시대는 이제 현생 누대의 맨 처음으로 나오는 시대가 고생대거든. 고생대에서 또 기로 나누면은 캄브리아 기가 나와. 캄브리아 기. 이 캄브리아 기보다 먼저 나온 시대가 그래서 선 캄브리아 시대라고 해. 여기 밑에 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뉜대요. 현생, 원생, 시생으로 나뉘고, 순서는 시생, 원생, 현생이야. 그리고 이 현생을 대로 쪼개고 이 대를 또 기로 쪼개는 거야. 이 시생이랑 원생은 대로 안 쪼개. 지금 이거 안 해도 돼. 신원생대, 중원생대 이거 안 나오고요.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현생 누대만 대로 쪼갤 거고 그 대를 또 기로 쪼갤 거야. 그래서 일단 마지막 길이를 보면은 석탄코리아 시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대. 지질시대 46억 년 중에 88%가 다 석탄코리아 시대야. 그 다음에 상대적 길이를 보면은 항상 제일 오래된 거일수록 오래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근데 하나만 예외가 있어. 순서대로 석탄코리아 시대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고, 중, 신, 대로 긴데, 이거 석탄코리아 시대는 일단 시생이랑 원생을 합친 시대잖아. 이 시생이랑 원생만 비교를 해보면은 오래될수록 길이가 길다라고 하면은 시생이 가장 길어야 되는데 얘는 예외야. 원생이 시생보다 더 길어. 길이 자체는. 이거 계산해보면은 알 수 있거든. 순서대로 원생 누대가 제일 길고 그 다음이 시생 누대, 그 다음에 현생 누대. 현생 누대 속에서는 고생대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중, 신 이 순인 거야.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 오래될수록 길지만 원생이 좀 더 길다. 왼쪽 보면은 이런 식으로 총 지질시대에서 석탄코리아 시대가 이만큼이나 차지해. 엄청 긴 시대인 거지. 이렇게 오랫동안 생물체나 화석도 발견되지 않고 그냥 살아왔던 거야. 그 다음에 고생대, 현생누대부터 생물체가 발견되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 일단은 예로 봅시다. 프린트 한번 꺼내보세요. 여기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워야 돼, 얘들아. 좀 막막하겠지만 우리 겨울방학 때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내신이니까 더 지역적으로 나올 거고 어렵게 나오면 나올수록 되게 힘들어져.
미리미리 외우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천천히 할 거야. 맨 첫 번째 시생, 원생, 현생인데 이거 외우기 힘들면은 뭐 시원하다 이렇게 외워도 돼. 시원하다. 아니면 시생이니까 시작하는 거. 맨 처음 시작. 이 시생도 돼. 시생이랑 원생은 아까 말했다시피 석학을 했을 때는 생물체나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그래서 외울 것도 없어. 딱 그 누대마다 하나씩밖에 없어. 시생 누대를 보면은 남세균이 출현했대요. 얘는 뭐냐면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야. 이때 최초의 광합성이 일어난 거야. 광합성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거잖아. 근데 이 시생누대 등장부터 산소량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해. 그래서 위에 적어놨지. 산소량 증가. 이때 남세균 때문에 여기 밑에 시아노박테리아는 남세균을 말하는 요원 같은 말이야. 남세균은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근데 이제 남세균이나 시아노박테리아가 화석이 된 그 모습을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해. 이건 화석의 이름이야. 어쨌든 얘네 셋 다 같은 애야. 얘는 뭐 생긴 게 뭐 이런 식으로 지층이 있으면 뭐 이런 느낌으로 생겼는데 위에서 이렇게 깎여서 우리는 위에서 바라보니까 모양이 그냥 동그라미 모양으로 보여. 그래서 시생누대에서는 남세균만 외우면 돼.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리고 광합성을 한다. 요 정도. 생물이 너무 없어서. 그 다음에 원생누대를 보면은 다세포 동물이 출현하였대. 시생까지는 단세포였어. 남세균. 원생부터는 다세포 동물이 출현하였고 그때 나온 화석 이름이 에디아카라 동물군이야. 여기도 석학풀이아 시대는 이렇게 끝이야. 시생은 스트로마톨라이트, 원생은 다세포 동물인데 그게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지금 빨리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많은 게 여기지. 여기 보중신 여기에 고생대부터 볼까? 일단 위에 이 숫자 적혀있는 거 외워야 돼. 5.5, 2.5, 0.65 우리 이거 항상 하니까. 여기 이제 이 길을 다 외워줘야 돼. 순서대로 칸, 사무실, 대석회, 트집액, 할례사 라고 하는데 외우는 법 칸, 오실 때 이건 컴이야. 컴 오실 때 석판과 페인 석판과 페인트를 지라 하고 134. 이거는 사실 너무 억지긴 한데 외우기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외워주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사실 이런 거 없이 그냥 한 글자씩 외웠거든. 사무실, 대석회, 트집액, 할례사 그냥 이렇게 외우긴 했는데 자기가 쉬운 방법으로 외워주고 이거 하나씩 다 외워야 되고 어떤 기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아야 되니까 열심히 외워보시고 하나씩 보면 한글 이야기부터 볼게. 이게 맨 첫 번째 시대야. 이때 처음으로 생물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대. 위에 적혀있지. 현생누대부터는 생물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 이때 대표 표준어석을 보면은 사벽중, 필석, 갑주어, 방추충이야. 이때 고생대에 살았던 생물인데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게 우린 그냥 얘네가 고생대 생물이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어. 근데 이제는 순서까지 알아줘야 돼. 내가 이거 색깔만 다르게 한 이유가 외우라고. 삼세각과 하는 거 외우라고. 왜냐하면은 삼엽충은 일단은 고생대 전 시대에 다 살았어. 근데 필석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초기에서 중기까지만 살았고 방추충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후기에만 살았어. 그럼 결국엔 방추충이랑 필석은 서로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 둘의 순서를 물어봤을 때 둘 다 고생대인데 뭐 순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 항상 필석이 먼저. 필석이 더 오래된 애. 이거 순서도 외워줘야 돼. 갑주어는 한 여기. 그리고 중기, 초기에 중기 한 이 정도 살았고. 그래서 방추충이랑 필석이 시대가 차이가 크니까 고생대 내에서도 우리 이제 기로 더 세세하게 배우니까 여기까지 알아둬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생긴 것도 알아둬야겠지. 삼엽충은 많이 봐서 익숙할 수 있어. 얘는 이렇게 바퀴벌레처럼 생겼어. 절지동물이라서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다음 필석은 이런 해파리 모양인데 화석으로 표시를 할 때 이 다리만 잘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도 있어. 뭔가 이파리 같잖아. 근데 얘는 필석의 다리인 거야. 갑주어는 말 그대로 무슨 어니까 물고
고구마같이 생겼어. 얘는 부유성 생물이라서 바다에서 떠다니는 애인데 뒤에 신생대에서 나오는 화폐석이랑 많이 헷갈리거든? 봐봐 여기 오른쪽에. 그치? 생긴 게 다르긴 하지만 이건 내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다른 게 보이는 거지 실제 교과서 속에 실제 화석 그림을 보면 헷갈릴 수 있어. 이 방추추는 여기 이렇게 잘라서 많이 나와. 그 모양을 이런 식으로. 이따가 보면 알 거야. 그 생긴 게 고구마 모양이야. 근데 화폐석은 동전 모양이라 생각해야 돼. 납작한 거. 똑같지만 둘 다 똑같이 부유성 생물인데 조금 달라요. 그다음에 서식 환경은 전부 다 물. 다 바다에 살았던 거야. 이때는 육상 생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다시 보면은 실루리아기만 내가 파란색으로 해놨잖아. 이유가 뭐냐면 여기 제일 중요한 기야 실루리아기가. 이때 처음으로 5등층이 형성돼. 지금 너무 당연하게 있는 5등층이잖아. 자외선 막아주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5등층이 없었어. 그래서 전부 다 바다에서 살았던 거야. 자외선이 너무 강하니까. 이때 그래서 실루리아 기때 처음으로 육상의 동식물이 등장해. 지금 여기 화석에는 없잖아. 왜냐면 이 화석은 번성한 애들을 쓴 거야. 이때 번성했던 애는 해양 생물들이고 육상 식물이 있긴 있어. 근데 번성하지 않아서 배우질 않는 거야. 실루리아 기때 5등층이 형성되면서 처음으로 육상에 살아있는 동식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루리아기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석탄기도 양치식물이 살림 형성돼. 이때 번성했던 식물이 양치식물, 고사리 이런 애들인데 이때 살림 형성해서 석탄기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 유기적 퇴적암 배울 때 석탄이 유기적 퇴적암이었던 거 기억나? 생물체 죽었을 때 석탄 되는 거? 여기서 그 식물이 죽으면 석탄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때 최고로 양치식물이 많았기 때문에 석탄이 많아서 이 석탄기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좋아. 앞에서 배웠던 거. 그래서 이렇게 여기 시기도 외워줘야 돼. 무척추가 뭐 삼엽충이나 필석 같은 애들이야. 이때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번성한 거.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냥 쭉 살고 있다. 이 노란색이 번성한 시기를 나타내는 거야. 번성 시기랑 출현 시기는 다르니까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 어류는 이때 번성을 했지만 출현 자체는 이때 더 앞에 한 거야. 물어보는 시기가 다를 수 있어. 여기서 외워줘야 될 건 순서. 무척추가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어류, 그 다음에 양서류 순으로 발전을 했고, 이때 살았던 식물. 보라색은 식물을 표시를 한 건데 식물을 보면은 이때는 양치식물이 번성했다. 그래서 아까 석탄기가 있었지. 여기까지는 이 앞 시대가 없으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중생대부터 주의해야 되는 게 중생대 때는 파충류가 번성해. 파충류가 언제 출현하였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고생대라고 해야 된다는 소리야. 번성 자체는 중생대에 했지만 출현은 여기 튀어나온 거 보이지? 고생대 때 출현을 했어. 마찬가지로 도시식물도 중생대 때 번성했던 식물인데 출현 자체는 고생대에 했어. 이것만 주의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트집에 보면은 지라기, 백악기 이런 거 영화에서 많이 봤지. 이때는 외울 게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밖에 없어. 얘도 암공시 하면서 외우면 되고, 얘네는 뭐 고생들처럼 헷갈리는 게 없어. 암모나이트 누가 봐도 암모나이트고 비슷한 것도 없고, 공룡도 뭐 누가 봐도 공룡이라서 시조새도 그렇고, 얘네들은 너무 우리가 어떻게 생긴지 잘 아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때 처음으로 번성했던 동물이 육상 동물인 거지. 그래서 여기 풀로 표시했고, 얘네는 바다에 사는 애, 얘네들은 육상에 사는 애. 그래서 이때 등장 시기도 도시식물은 항상 튀어나오는 거. 고생대 때 출현했고 번성을 이때. 파충류는 출현했고 번성을 이때. 이런 걸로 많이 페이크 당한단 말이야. 파충류 우리가 너무 공룡은 중생대 이렇게 외우고 있어서 고생대가 뭔가 안 맞는 거라 생각을 해. 그 다음에 마지막 신생대 봅시다. 얘는 3기 4기인데 3기를 또 팔레오기랑 네오기로 쪼개. 근데 우리 3기는 그냥 기억 안 해도 되고 팔레오기, 네오기, 4기 이렇게 기억을 해줘. 원래 지진시대를 1, 2, 3, 4기로 이렇게 크게 나눴었는데 이 1, 2기가 너무 커서 그냥 이름을 고생대, 중생대로 바꾼 거야. 고생대, 중생대. 그래서 이 3, 4기가 신생대에 남아있는 거거든. 아직 옛날에 불렀던 그 이름이. 근데 우리도 그냥 팔레오기, 네오기, 4기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 이때는 또 화폐석이랑 매머드가 번성을 했고, 화폐석은 이렇게 동전 모양, 매머드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이때 번성했던 식물은 속시식물인데 등장은 중생대 때, 포유류도 등장은 중생대 때. 마지막
빙하기의 멸종을 볼 거예요. 일단 아까 배웠잖아. 빙하기 자체는 중생대 때 없어. 고생대 때 2번, 신생대 때 여러 번이라고 적혀 있잖아. 말기에 여러 번 있었단 말이야. 일단 빙하기가 있으면 대멸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때 뭐 빙하기가 있어서 한 번 조그만 대멸종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이때도 멸종이 일어났었는데 빙하기는 없어. 그러니까 뭐 미미하게 일어났겠지. 이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 그냥 몇 번의 멸종이 있었다 정도만 알면 되는데 여기서가 중요해. 여기 혼자 해변이랑 엄청 크지. 이때 완전 큰 대멸종이었었단 말이야. 이때 고생대에 살고 있던 생물의 90% 이상이 다 멸종해. 그냥 아예 아무 생물도 없어진 거야. 이때 이유가 뭐냐면 고생대 말에 황계야가 형성돼서 거야.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고생대 말에 황계야가 형성돼서 멀리 있던 대륙들이 다 하나가 부딪힌 거야. 우리 평범한 경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배웠지. 지진이랑 화산이랑 엄청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 근데 그 평범한 경계가 엄청 많아진 거지. 모든 대륙이 다 부딪혔으니까. 그래서 이때 대부분 생물이 다 멸종됩니다. 중생대부터는 아예 새로운 생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지. 이 정도만 외워주고, 빙하기 없는 온난한 기후였고 중생대는 항상 시대를 구분할 때는 생물체의 급격한 그 진화, 멸종을 기준으로 하니까 고생대나 중생대나 넘어갈 때는 멸종이 항상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나눈 거니까 우리가 애초에. 뭐 이때도 한 번 있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신생대 때는 이것만 적어줘. 빙하기 4번, 감빙기 3번. 이 신생대 말기에 엄청 이렇게 기후가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해. 이 순서대로 감빙기는 빙하기 사이사이에 따뜻한 기후일 때를 말하는 거라서 빙하기 4번이니까 그 사이사이에 3번 감빙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 외우시면 되고, 이제 이것도 그냥 한번 했으니까 가볍게 읽어볼게요. 102쪽의 마지막 부분 보면은 성칸코리아 시대의 환경과 생물이 많지 않았고 여러 차례 지각 변동을 받았으면 환경 알기 어렵대. 너무 옛날이잖아. 알기 어려워. 시생을 처음으로 하는데 시생은 산소가 거의 없었으며 원핵 생물인 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이 출현하였다. 그래서 스트로마토라이트가 발견된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림도 한 번씩 봐주면 좋아. 그 다음에 원생료대 볼게. 원생료대는 이제 시아노박테리아의 광합성으로 시생료대에서 생겼으니까 산소의 양이 점차 증가하였대요. 원생료대 후기에는 원시적인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였고 여기 밑줄 다세포 생물 출현. 에디아카라 동물군도 밑줄. 이것만 외워주면 돼. 이거는 뭐 2번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제일 중요한 파트야. 고생대. 기후는 대체로 온난화였고 뭐 오르도비스기 말과 판기 말에 빙하기가 있었다. 쪽 분포는 대륙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판기아가 형성되었대. 이렇게 쭉 어떤 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 오른쪽 주요화서 보면은 진짜 시대가 다 다르지. 삼엽중은 전체 다 살았지만 필성은 초반에, 방조축은 후반에. 방조축 내가 말한 게 이거야. 반 잘라서 나온다고. 원래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잘랐다. 이게 방조축. 실제 그림도 익숙해져야 돼. 이 방조축 밑에 이게 뭐가 방조축인지 모르겠지만 얘래요. 기억해주세요. 필석도 이렇게 이딴 식으로 나오거든. 이게 왜 필석인지 모르겠지만 이 다리 모양을 표시를 한 거야. 나무 같지만 이 교과서나 프린트에서 나오는 그림들을 다 기억해줘. 실제 그림이랑 좀 많이 다르니까. 캄브리아기에는 뭐 사면충, 완종류, 무척충물이 번성했고 오르도비스기에는 뭐 이런 애들 번성하고 최초의 척추식물인 어류 출현. 여기 밑줄. 항상 출현이랑 번성이 제일 중요한 파트야. 왜냐면 이 대봉기는 어류의 시대란 말이야. 어류가 정말 번성했을 시기가 대봉기야. 근데 출현 자체는 또 오르도비스기였어. 이게 다르니까 외워줘야 돼. 그럼 실루리아기는 내가 정말 중요한 이라고 했지. 왜냐면 오존층이 형성돼서 처음으로 육상식물이 출현한 시기야. 우리 고생대에 육상식물 없지만 출현 자체는 실루리아기 때 했어요. 오존층 때문에. 그 다음에 대봉기는 어류가 번성한 시기지. 출현은 오르도비스기 한 거야 또. 이때 대봉기는 또 어류의 시대라고 해. 이때 양서류도 또 출현을 했어. 그 다음에 석탄기와 폐륜기는 묶어서 같이 써봤는데
멸종을 비롯한 해양 생물 중 90% 이상이 다 멸종했대. 한계한 항공 때문에. 그 다음에 중생 때 보면은 이거 다 외워주세요. 2.5억 년 전부터 0.66억 년 전. 정확하게 막 알 필요는 없어. 제가 말했던 것처럼 2.5, 0.65 이 정도만 알고 있었어. 기후는 뭐 계속 온난화 기후고 빙하기가 없었다. 밑줄. 빙하기 없었다. 분리되면서 생물의 서식 환경이 다양해졌다. 왜냐면 원래 하나로 대륙이 뭉쳐 있었는데 사이사이가 멀어지니까 중간중간 바다가 생기잖아. 서식 환경이 다양해. 이때 대서양도 생기고 중도양도 생기고. 생물 보면은 암공치인데 암이랑 공은 전체 다 살았어. 근데 시조새는 또 이 시기에만 살았대. 얘는 좀 특별하게 기억해주고. 이때는 파충류의 시대였어요. 트라이아스기에는 뭐 거시식물 건성, 원시 포유류 출현. 또 메모드 같은 애들은 이때 출현을 했대. 건성은 파충류 건성, 거시식물 건성. 지랑이에는 암모나이트가 건성했고, 공룡이 건성해서 종류가 다양해졌으면 뭐 지랑이 말에는 시조새가 출현했대. 또 백악기 말에는 암모나이트 공룡이 쇠퇴하여서 멸종하고 영장류가 출현했대. 복시식물도 이때 출현을 하고, 이때 이 신생대 갈 준비를 하는 거지. 출현했으니까. 이게 좀 요약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진짜 다 외워야 돼. 그냥 다 외워야 돼. 다 나와 시험에. 그다음에 마지막 신생대. 이때 기후는 팔레오기와 네오기에는 온난했고요. 제4기가 마지막 말기잖아. 그때는 빙하기랑 강빙기가 있었다. 수력 분포는 현재와 비슷한 수력 분포가 형성되었다. 항상 신생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현재와 비슷한 수력 분포. 생물은 포유류가 번성하여서 종의 수가 많아졌고 조류도 번성하였으며 숙식식물과 침엽수가 번성했대요. 포유류의 시대 아니면 조류의 시대라고 불러. 순서대로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인데 이때는 화폐석을 포함한 유공충이 번성했고 숙식식물이 또 번성을 했대. 화폐석 번성, 숙식식물 번성. 그 다음에 제4기, 말기에는 매머드를 비롯한 대형 포유류가 번성했대요. 근데 이제 말기에는 여러 차례 빙하기가 있었다 했잖아. 뭐 매머드 멸종하고 이때 인류의 조상도 출현합니다. 마지막 여기 보면은 지질시대 동안 대멸종은 5번 정도 일어났대요. 그냥 멸종은 뭐 미미하게 많아. 이렇게 5번 정도 일어났고 다 외울 필요 없어. 1이 뭐고 2가 뭐고 외울 필요 없고 우리는 3번만 잘 보면 돼. 3번. 고생대 말기에 심하게 대멸종이 일어난 거 이유가 한기화 형성, 뭐 운석 충돌 등 때문이래요. 가장 큰 규모의 대규모 멸종. 여기만 기억해주면 돼. 멸종 5번 정도만 기억해주고. 근데 뭐 이때 왜 멸종했는지, 이때 왜 멸종해야 되는지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 3번만 기억해주면 돼. 됐어요. 이제 문장 풀어보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여기 문제 중요 문제만 다 풀어보세요. 중요. 최대한 암기해서 풀어봐. 여기 암기 제일 중요한 파트니까. 보면은 해적 방치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의 종류는 시상화석이지? 그러면 나다. 종류 물어봤으니까 시상화석 하고 나다 하면 되고, 뭐 시대를 추정하는 화석은 표준화석. 그리고 가는 고생대 생물이니까요. 그 다음에 5번 고규 연구 방법으로 파악하지 않은 것은 5번이죠. 5번 이건 저번 시간에서 관광기니까 절대 연령 파악하는 거였어. 나이 추정하는 거. 기후랑은 관련 없고요. 그 다음에 6번 나무 나이테 간의 간격이 넓다. 이거는 기온 높은 거, 온난한 거, 넓은 지역에 빙하 퇴적물이 분포하고 있다. 이건 산소동이 연소비랑은 별개로 빙하 퇴적물이 분포하면은 기온이 낮은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산소동이 연소비인데 바다야. 그러면 반비례하지 기온이랑. 낮게 나타났으면 기온은 높은 거. 온난화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가하다. 4번.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여기서 뭐 삼카코리아 시대 쉬운 거는 다 이렇게 나와. 쉬운 거는 삼카코리아 시대를 시생 원생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얘는 좀 누가 봐도 선 고생 신이잖아. 근데 이제 기출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은 여기서 하나 더 쪼개.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신생대 쪽으로 갈수록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소개수가 늘어나는 거야. 종류가 다양해지니까. 일단 A는 고생대이다. 이 시기에는 파충류가 번성하였다. 그렇죠. 중생대니까. 지진시대의 길이는 C가 가장 짧다. 맞죠? 중생대니까. 생물 소개수가 가장 많은 지진시대는 A이다. 아니 그냥 이건 100% 보면 C가 가장 많잖아. B랑 C 경계 시기에 암모나이트가 멸종하였다.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말에 멸종했으니까 맞죠? 4번. 여기까지 하고 마십시다. 다 풀어봤죠? 231번부터 봅시다. 얘 그림 또 이런 식으로 나왔네. A랑 B 뚫려 있으니까 생존기간 길고 분포 면적 좁은 애가 C상. 반대는 표준. 이렇게 놓고 풀면 되지. 그럼 A는 표준이다. 틀렸네요. 산호는 C상이니까 A보다 B에 가깝다. 틀렸지. 그 다음에 공룡, 삼엽충은 B에 해당된다. 맞고요. B는 A보다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아니지. 어디든 다 살고 있는 애니까. B는 A에 비해서 여러 지진시대의 지층에서 발견된다. 아니죠. 특정 지진시대에서만 발견되겠지. 마지막. 지층의 대비에는 A보다 B의 화석이 적합하다. 그치? A는 어디든지 다 살고 있으니까 지층을 비교할 수가 없어. 3번, 6번. 그 다음에 234번. 이건 그냥 간단하게 적어주면 되는데 한랭한 시기에 비해 온난한 시기에 빙하 속에 산소동의 원소비는 어떻게 변하니? 기온이 높을 때 빙하 속의 산소동의 원소비를 물어봤으니까 한랭한 시기보다 온난한 시기에 산소동의 원소비가 높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쓰면 돼. 한랭한 시기보다 온난한 시기에 산소동의 원소비가 더 높아진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보기가 엄청 많아. 7번까지 있어. 고기후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산호의 성장률을 연구하여 과거의 기후를 알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산호 따뜻한 물속에서 더 잘 자라. 2번. 고온 다습한 기후에는 나무의 나이테가 조밀하다. 기온 높으면은 간격이 넓다 했잖아. 간격이 넓은 거야. 조밀하다 아니고. 그 다음에 탄소 동위 원소로 석순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다. 석순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탄소 동위 원소로 똑같이 알 수 있어. 빙하 속 공기방울에 CO2 농도가 높았던 시기에 기온이 높았을 것이다. 이거 빙하 속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산소 동위 원소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별개로 CO2는 온실기체니까 CO2 농도가 높았으면 그 시기에 기온 높은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증바람이 발견되는 지층이 퇴적될 당시에는 한랭한 기후였다? 아니지. 증바람이 나오려면 이제 고온 건조해야 되잖아요. 증발이 잘 되려면? 그럼 한랭하면 안 돼. 틀렸지. 간빙기는 빙하기보다 간빙기는 일단 기온이 높은 걸로 생각해야 돼. 빙하를 이루는 물분자의 산소동위 원소비가 높다. 그쵸? 빙하는 비례하니까 기온이랑. 그 다음에 해수는 기온이랑 반비례하지. 그럼 산소동위 원소비는 한랭할 때 높겠지. 그럼 답은 2번, 5번. 2번, 5번. 다음 페이지 237번. 이것도 이제 동위 원소비가 높은지 낮은지로 보면 돼. 여기는 낮으니까 이건 빙하니까 비례하다고 생각을 해야겠네. 그럼 동위 원소비가 낮으면 기온도 낮은 곳. 여기는 기온 높은 곳. 동위 원소비가 높으니까. 그럼 A 시기는 B 시기보다 온난한 기후였다? 틀렸지. 그 다음에 해수에서 증발한 수증기의 18산소의 양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많다. 지금 일단은 A 시기는 온도가 낮을 때잖아. B 시기는 온도가 높을 때고. 그럼 증발한 양은 당연히 B 시기에 많겠지? 틀렸어. 이건 뭐 질량이랑 관계없이 기온이 더 높을 때가 증발 많이 하겠지.
그러면 지구 전체의 빙하 면적은 기온 보면 돼. 여기가 기온이 더 낮으니까 A가 더 넓겠지?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239번 보면은 얘도 산소동의 원소비가 Y축이네. 근데 얘는 해양생물 화석이래. 그럼 얘는 반비례로 봐야 돼. 그러면 여기에 산소동의 원소비 높으니까 기온 낮은 곳. 여기는 기온 높은 곳. 반비례로. 해수면의 높이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높았다. 해수면의 높이는 기온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거지. 빙하가 녹아서 점점 높아지는 거니까. 그럼 A 시기가 높았다는 말이 틀렸네. B 시기가 높겠지. 그다음에 극지역 빙하의 산소동의 원소비는 B 시기가 A 시기보다 높았다. 맞지? 빙하는 기온이랑 비례하니까 기온 높은 곳이 더 높겠지. 그다음에 고緯도 지층에서 산호화석은 A 시기보다 B 시기에 발견되기 쉽다. 산호화석은 일단 따뜻한 곳에서 사는 곳이니까 A랑 B 중에 어디가 더 고緯도가 따뜻하겠어? B가 더 따뜻하겠지. 기온 자체가 높으니까. 그럼 맞는 맞네. 4번. 그다음에 240번. 지진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단위는 세다가 아니고 누대다라고 해야겠죠. 부정합은 지진시대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아니죠. 기준 2번이 이었지. 부정합. 상하 지층 사이의 시간 간격이 큰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원생누대는 현생누대보다 오래 지속되었다. 맞죠. 중생대는 현재보다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많다? 현재보다는 아니야. 점점 현재로 올수록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많은 거니까. 원생누대에는 생물이 출현하지 않아서 화석이 산출되지 않는다. 틀렸지. 잘 산출되지 않는 건 맞지만 하나 산출됐잖아. 에디아카라 동물들. 틀렸어. 3번.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써보면 되는데 순서대로 A는 성칸포리아 시대, B는 고생대, C 중생대, D 신생대 이렇게 쓰면 되고 고생대를 기수준으로 구분하여 나열하래. 그러면 외워야죠.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까지 쭉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A는 B, C, D에 비해 지질시대의 구분이 자세하지 않다.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우리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우리가 대랑 기까지 다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내가 성칸포리아 시대는 그냥 누대만 나누고 더 세세하게 안 나눴잖아. 그 이유가 이제 고중신, 현생누대에 비해 발견되는 화석이 거의 없어서야. 그냥 성칸포리아 시대는 현생누대보다 발견되는 화석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이렇게 쓰면 돼. 생물체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시대를 나누는 건데 여기에서 뭐 발견되는 화석이 거의 없으니까 나눌 기준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243번. 기온을 나타낸 거네. 일단 순서대로 고중신이겠죠. 가시기 말기에는 빙하기 있었지. 나 시기는 가시기보다 전반적으로 온난화였다. 그쵸? 다시기에는 빙하기랑 강빙이 여러 번 맞죠? 신생내니까 5번. 그 다음에 순서대로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그러면 고생대가 한계하를 나타내면 돼. 그리고 신으로 갈수록 점점 지금 수력 분포를 갖춘다고 생각을 해야 돼. 순서대로 여러 개겠지. 그럼 다가나 맞고 가시기에 여러 번의 빙하기 아니 중생대에 빙하기 없었고 그다음에 나시기에 해양에서 방추춤 고생대니까 틀렸고 이것도 중요해. 나시기에 신생대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지. 이거는 이미 전시험 범위에서 배운 거야. 인도 대륙이 북상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이랑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신생대 때 형성됐고 다시기에는 거시식물이 출현하였다. 출현 자체는 맞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다시기의 양치식물 번성도 맞지. 그럼 가다시기 사이에 해안선의 길이가 감소하면서 해안선 길이 자체는 이 대륙의 테두리를 말하는 거야. 이 길이. 그러면 해안선의 길이가 가장 적을 때는 가장 짧을 때는 이때 대륙끼리 다 붙어있을 때.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테두리 길이가 점점 늘어나겠지?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감소하면서가 아니라 다에서 가로 갈수록 증가한다고 해야 돼. 길이는. 해양 생물의 서식지도 넓어졌지. 사이사이에 바다가 생기면서. 답은
2번, 3번, 7번. 그 다음에 50번. 얘도 삼칸포리아 고중신 순서대로 쓰면 되고요. A 시기는 전 시간에 걸쳐서 삼육중이 번성하였다. 맞아, 고생했네. B 시기는 현재에 비해 B가의 분포 면적이 넓었다. B가 제일 온난할 때인데 틀렸지. C는 숙취식물 번성 맞고 다세포 생물 출현은 틀렸지. 이거는 성칸포리아 시대 중에서도 원생도 됐대. 그러니까 D라고 해야지. D 시기에 에디아카라 동물부 화석 생성 맞고 얘는 시생이랑 원생 포함된다 맞고. 답은 2번, 4번. 그 다음에 화석 나타낸 거래요. 얘 갑주어, 고생대, 시조새, 중생대, 멤머드, 신생대, 방추충, 고생대 이렇게 되겠지. 가는 대봉기에 번성하였다. 맞아요. 갑주어는 대봉기 때 번성했어. 대봉기는 어류의 시대라고 했어. 그다음에 나는 중생대 지층에서 발견되었다. 맞고. 다가 번성한 시대, 신생대는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가 되었다. 맞죠? 라는 석탄기 말에 판계화가 형성되면서 멸종하였다. 어쨌든 라는 고생대 표준어석이니까 멸종된 거 맞는데 석탄기 말이 아니야. 페름기 말이라고 해야 돼. 고생대가 끝날 때. 그다음에 라가 발견된 지층에서 화염충 화석 발견될 수 있죠. 답 4번. 다음 256번. 순서대로 A는 고생대, B 중생대, C 신생대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역과 니은에 멸종한 생물을 한 가지씩 쓰래. 요거 그냥 고생대 표준어서 쓰는 거 아니야? 이때 멸종한 거는 기역은 삼엽충이나 방추충 이런 거 써야 돼. 만약에 필석 이런 거 쓰면 틀린 거야? 필석은 초반에만 살다가 멸종했다 했잖아. 갑주어도 한 이 정도 살다 멸종한다고. 그럼 여기서 멸종한 거 아니니까 틀린 거야. 삼엽충 아니면 방추충. 그다음에 니은은 그냥 공룡, 마모나이트 다 써도 돼. 마지막 257번. 이거 생존 시기를 나타낸 거래. 근데 지금 B랑 C는 고생대랑 중생대만 가르쳐져 있으니까 그냥 표준화성인 거 딱 보여. 근데 A는 전 시대에 다 살고 있어. 그럼 얘는 얘 시사화석이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일단 A는 B보다 표준화석이 적합하다? 아니죠. 백악기 말에 판계화 형성? 뭔 소리야. 그냥 틀렸고 페름기 말과 백악기 말에 지구 환경이 급변하였다. 그쵸? 이거는 시대를 나누는 기준이니까 페름기 말에 멸종이 있었고 백악기 말에 멸종이 있었으니까 빼는 거 맞죠? 해양생물과의 감소 비율은 백악기 말보다 페름기 말에 컸다. 페름기 말이 가장 큰 생물 대멸종이라 했으니까 이때 컸겠지. 육상식물은 해양동물보다 지질시대 부분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번성한 육상식물이 없어. 있긴 있는데 양치식물이 이렇게 쭉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육상식물 해양동물보다 지질시대 부분에 적합하다는 말은 틀렸어. 해양동물이 조금 더 적합하겠죠. 그 다음에 실루리아기에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 등장하였다. 얘는 틀렸지. 광합성 생물은 시생누대에 등장할지. 남세균. 답은 3번, 4번. 됐고 지금 여기 완전한 기출필기 1단원 전체 끝나가지고 뒤에 단원 총정리, 대단원 마무리 문제가 있어. 이번에 숙제가 여기까지 있어서 조금 더 많을 거야. 근데 시험 범위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 중간고사 때 했던 거? 그런 거는 안 풀어도 되고 경명고 친구들은 풀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다 풀어와야 뒤에. 그리고 프린트 25번까지 하고 끝냅시다. 나머지는 다 쉽고 사실 25번도 어렵진 않은데 고난도니까 한번 풀어줄게.
일단 이건 A 때문에 어려운 거야. 초대륙 로디니아가 형성된 게 일단은 고중신 중에 하나는 아니야. 현생. 왜냐면 고생대 때는 판게아가 형성됐으니까. 더 옛날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시생인지 원생인지 모르잖아. 그걸 알라고 낸 건 아니고 소거법으로 풀면 돼. 일단 남세균은 시생이란 말이야. 무조건. 근데 현생이 A는 무조건 아니지? 그러면 얘가 원생인 거야 그냥. 그럼 여기가 현생이겠지. 그럼 A는 시생교대다 틀렸고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은 판교에 형성될 때 B 시기에 발생 맞고 C 시기 지층에서는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발견된다 틀렸지. 얘는 원생에서 발견되는 거지. 답은 2번. 나머지 또 한번 다 풀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 다시요.